해안가를 가득 메운 해파리떼. 강력한 독침을 무기로 온 바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상황. 여기에 촉수인데 여기에 독성이 다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사실상 조업도 포기할 정도입니다. 해파리 많아요. 고기 없어. 바다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동안 육지에서도 한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대는 바로 말벌입니다. 거기다 가라고. 위험하죠. 벌이 많으니까. 벌수가 많으니까 공격이 그만 세죠. 그리하여 탄생한 말벌 퇴치 드론. 벌집을 일망타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300발을 20초 만에 모두 사격을 통해서 말벌집을 하나의 이제 벌집을 만드는 거죠. 그러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말벌을 모셔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어떤 피해를 입힌지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살아있는 거를 따서 연구를 위해선 길이 없어도 찾아갑니다. 잡아. 채집이 끝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되는데요. 와. 폭염 속 사선 위의 승부,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지난 7월 31일 울산의 한 바닷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해안가를 빼곡하게 메운 거대한 해파리떼가 그 이유였는데요. 아, 살아있네.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의 해변에서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최대 직경 1m 이상, 무게 200kg까지 자란다는 맹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인데요. 파도가 치는 거에 타이밍을 맞춰서 웬만한 성인 남자의 힘으로는 혼자서 물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크기인데요. 진짜 크긴 하다. 스치기만 해도 독침을 쏘기 때문에 올해 유난히 다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해안에서 해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뭐 그물도 치고 많이 잡고 하는데 바다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오신 손님분들도 지금 많이 쏘임 사고가 많고 저희도 많이 쏘여서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흉터가 남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한번 잡았었는데 이게 꽤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국이 아예 남는구나. 여기도 있고. 문제는 이런 독성 해파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 해역에 걸쳐 출몰한다는 겁니다. 해변에 밀려온 해파리도 문제지만 바다에서 직접 조업하는 어민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업은 개점 휴업 상태라는데요. 바다의 천지입니다. 천지. 7월 중순쯤부터 시작되겠네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내내 이런 거예요? 예, 한 달 내내. 지금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죽을 지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남은 건 처치곤란 해파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엔 어장을 철수하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많았다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항구. 문성어 선원들이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항을 서두릅니다. 경력 4년차의 젊은 선장 성은 씨. 캄캄한 밤을 홀로 불 밝히며 바다로 나서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있어도 제대로 바다를 살려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나 봐요. 그렇죠. 해파리 범성이 너무 심해서 작년에 지나면 1위였다면 올해는 한 100% 정도 더 많이 증가합니다. 실제 통계 수치로도 지난해보다 무려 36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구역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날마다 텃밭에서 수확하듯 고기를 건져 올리는 정치망 어업.
청년 같았다면 갈치와 고등어, 오징어가 그득히 들어있어야 할 어장인데 요즘은 마땅히 주력 어종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해파리 많았죠. 해파리요? 예. 제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건만 여지없이 그물 안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해파리. 바닷속에선 마치 제 세상인 양 촉수를 한껏 펼치고 어장을 휘젓고 있는데요. 착잡한 마음 감출 길 없는 선장. 하지만 내일 또 고기를 잡으려면 어쨌거나 저 그물 속의 해파리들부터 치워야 하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고기보다 해파리가 더 많은 상황. 혹시나 두 번째 그물엔 고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상황은 매한가지. 심지어 잡힌 고기들의 상태도 평소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적게 나오더라. 아 이게 적은 거예요? 막차 살만큼 더 나와요. 아 백박 찰만큼요? 그래도 손을 놓을 순 없는데요.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따갑다 조심해라. 발을 내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일이 2배로 힘들어. 골라내가지고 그래 고기를 가져가요.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서둘러 갑판을 정리한 뒤 두 번째 어장으로 옮겨 심기일전 다시 한번 양망을 시작하는 문성호. 이곳 바닷속은 어떨지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만색이. 아 만색이에요? 어. 이게 꽤 입방어. 크네요. 이건 엄청 큰 거지. 그만큼 우리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한 만세기의 출현. 땡겨. 뒤를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초대형 해파리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해파리 너무 많아요. 노동력의 손실과 어획량 손실에 이어 그물과 어구 손실 또한 빈번한 상황. 어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파리는 오늘도 바닷속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그물 한가득 터질 듯 고기를 잡아본 게 언제인지 날마다 건져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해파리만 줄기차게 올라오는 기막힌 상황.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대한 해파리에 어느새 갑판 한가득 또다시 해파리의 무덤이 쌓여갑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해지는데요.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 밑에 고기가 있는데 해파리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질 못하고 선도도 많이 나빠지고 한 2달째 다 되고 8월 오늘 저거니까네 선원들 월급도 저거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마음이 좀 그렇죠. 선장의 고뇌를 선원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지라 그저 할 말을 아껴둘 뿐인데요. 해파리를 치우다 혹여 선원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자꾸만 신경이 곤두서는 새벽입니다. 아왜 닫아. 덩치가 워낙 무겁다 보니 무트로 옮기기 전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 마리만 넣어도 바구니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일일이 칼로 도려내 조각을 낼 수밖에 없답니다. 왜 담는 거예요? 키로당 300원에 수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바다에 버리면은 육지로 또 떠내려갈 수도 있고 해수욕장에 뭐 요즘 해파리 많다던데 그래서 저희가 가구에 담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따가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해파리와의 전쟁. 몇 박스 잡은 거예요, 생선? 11개. 경비도 안 됩니다. 경비. 결국 또 하루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해파리 좀 싣고 갈게요. 아, 예. 네. 바다에선 처치곤란,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해파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분. 선장님과 선원들 역시 특별히 온전한 형태로 챙겨온 해파리를 기꺼이 옮겨 실어주기까지 하는데요.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니 갓 잡아온 해파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펼친 다음 뭔가를 뿌려줍니다. 해파리로 뭐 식품도 좀 만들고 무슨 화장품이나 뭐 원재료로 좀 사용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그 해파리가 그 이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산으로 조금 개발해 보려고. 지금 뿌리는 이건 뭔가요? 이거 소금이에요. 해파리가 바로 녹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소금으로 염장을 해놓고 하루만 놔두면 없어져요. 그렇게 궁금증을 남기고 호련히 해파리를 싣고 떠난 의문의 트럭.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해파리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요. 공장 한편의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역시나 해파리입니다. 전부 수입산 해파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국산 원료예요. 이곳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가공되는 해파리는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식품 원료로서 해파리가 유통되고 있진 않기 때문인데요. 공장 한편에서 홀로 연구 삼매경에 빠진 사장님. 독성이 강한 해파리의 경우 손질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파리 촉수예요. 그 해파리 그 촉수에 독성이 많고 해파리 그 바디에는 뭐 독이 없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요? 이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먹어야지 아무 맛도 없죠. 식감도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식감도 없고. 수분이 90% 이상이라 이대로는 그저 무맛일 뿐인데요. 그 해파리 개체수가 많아서 어민 피해도 많고 그래서 뭐 버리는 것도 많고 해파리 처리가 안 돼서 뭐 정부 수매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게 해파리를 취급하면서 해파리가 좀 아깝잖아요. 본인에겐 보물 같은 해파리가 지금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게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근 선장님들에게서 공수해온 해파리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있답니다. 요거 잡아온 지 지금 이틀 됐어요. 아, 이틀 만에 이렇게 또 작아진 거예요? 네네. 60% 준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계별로 염지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한 번 염지 작업을 하면 한 3일 정도를 숙성을 시키고 또 교체를 해주고 3일 해서 한 3번 정도를 하고 마지막에 바로 20일 정도 되면은 그 포장을 해요. 가공한 지 20일 된 거고요. 이 제품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고 바닷가에서 100kg 정도를 가지고 오면 5kg 정도가 나와요. 어쩌라. 드디어 가공을 마친 해파리를 가지고 테스트 삼아 요리를 만들어보는 사장님. 오늘 준비한 메뉴는 초무침과 족발 냉채입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과연 직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꼬들꼬들하고 풍미가 같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대리님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초무침. 초무침이요? 해초하고 해파리하고. 진지하게 시식에 임하는 직원. 해초가 들어가니까 꼬들꼬들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해파리는 수입에만 의존해서
또 국내 유통이 됐지만 국내산 해파리를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해파리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요즘, 오히려 기세등등한 불청객도 있습니다. 공급 펌프나 벌집 제거 출동, 질이 협소해 보입니다. 15자 통화해서 진입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약 40%가량 급증했다는 벌 쏘임 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동할 때마다 촌각을 다투게 되는데요. 어느 위치에 있나요?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략 위치만 우선 알려주세요. 저기 가운데에 있어요. 낯선 이에게 경고라도 하듯 위협적으로 비행하기 시작하는 말벌. 바로 대표적 생태계 교란종인 등검은 말벌입니다. 요 주변에도 저런 비슷한 말벌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게 조금씩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벌집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서둘러 작전을 준비하는 대원들. 현장 여건에 따라 맞춤형 도구를 준비하는데요. 줄을 당기면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높은 데 있는데 이제 살충제 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이 안 닿는 곳에 뿌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입니다. 새는 데 없지? 벌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완전히 다 막혀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이거만 입고 있어도 안에서는 땀이 쫄쫄 흘러요. 폭염 속에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보호복을 입고 작업에 나서는 대원들. 저기서 입고 있어요. 벌 나오는 거. 살충제가 뿌려지자 벌들이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인데요. 녀석들의 세력이 와해되는 순간 재빨리 본거지를 철거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까지 확실히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왕벌 잡아놓으면 지금 일하러 나간 벌들이 다시 왔다가 여기다 집을 더 이상 안 져요. 다시 와서 쳤다가 집이 없으니까 다 이제 다 흩어져. 야, 이게 말벌 집이에요? 네, 말벌 집. 벌집은 다 제거를 했고요. 길어면은 뭐 하루 정도 왔다 갔다 다 돌아갈 거예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저쪽으로 안 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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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말벌집이 많긴 하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보통 10개 이상 있다고 봐야죠. 말벌 제거해달라고? 네, 신고 들어오는 것만. 뭐 공장에서도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이런 가정집도 들어오고 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신고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 양봉 농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고 말벌집 있다고 해서 찾아뵙습니다. 양봉을 하고 계신가 보죠? 양봉도 하고 또 한봉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아, 양봉도 하니까 이 양봉장 옆에 말벌집이 생긴 거군요. 말벌집 어디? 저기. 아, 전부 다 중간에 있네요. 좀 완전히 전층 소재가 완전히 뭐 하나씩 갑자기 차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요 녀석들 콘크리트 요새 안에 둥지를 틀었군요. 매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물어가니까. 꿀벌을요? 꿀벌을. 엎어지면 코닥을 거리에 양봉장까지 인접해 있으니 말벌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셈인데요. 반대로 꿀벌들에게는 날마다 생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눈앞에서 버젓이 꿀벌을 납치해 갑니다. 말벌 잡고 내려다가 지금 2일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여기 코뼈 비골도 골절이 돼 있고 그 안구 그쪽에 뼈도 골절이 돼 있고 세면바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결사로 나선 것이 바로 이 말벌 잡는 드론인데요. 말벌 퇴치 드론을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사람 손이 닿지 않거나
사람들이 직접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곳을 아무래도 더 유리하게 더 퇴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덩치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크다. 촬영용 드론이 미니어처 같은데요? 이게 높이는 한 2m 정도 되고요. 예, 가로 세로 크기는 1.5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바이오탄 총알까지 장전합니다. 지금 말벌집을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안에까지 집어넣는 이유는 영양벌 때문에 탄으로 파괴를 해서 안에다가 약재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까지 뚫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꿀벌 킬러라 불릴 만큼 악명 높은 녀석들이기에 단시간에 압도적인 기세로 제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0발을 20초 만에 모두 사격을 통해서 말벌집을 하나의 이제 벌집을 만드는 거죠. 임전무태의 기세가 느껴지는군요. 받은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아, 살충제요? 네네. 이제 이륙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선생님, 차에 이렇게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네네. 그 말벌에 의해서 방호복을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동. 마침내 날아오른 말벌 퇴치 드론. 먼저 정확한 타격 지점을 맞추기 위해 레이저를 통해 0점을 맞춰 조준한 뒤 단판 승부를 지어야 하는데요. 타겟점입니다. 예, 살포랑 그 타공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맞춰놓은 겁니다. 옥수수탄을 쏘며 동시에 살충제까지 쏟아붓는 말벌 퇴치 드론의 집중 포화 공격. 철옹성 같았던 녀석들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초지일관 줄기차게 끈질긴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서서히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벌집 그 입구를 보시면 저희가 타공 장치로 타공을 하면서 구멍이 많이 넓어진 게 보입니다. 90% 이상 괴멸했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날 더운데 아우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리터를 뿌렸으면 아마 이 밑에까지 다 흘러내렸을 거예요. 안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똑같은 뭐 문제가 있다든가 주변 또 하나 생기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9월 정도가 되면 거기에 있는 구여왕벌이 신여왕벌들을 200~300마리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든 여왕벌들이 나가서 동면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00~300개의 말벌집을 다시 짓기 때문에 9월 달 말까지 방제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 한 마리가 곧 300마리로 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9월 달까지 방제를 완료해야 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말벌들의 무차별 공습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죠. 저쪽 보여요? 벌집이. 그 중에서도 무서운 적응령을 무기로 우리 땅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 등검은 말벌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벌집을 안 깨지게 최대한, 그래서 입구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벌이 거의 안 새어나가게 그렇게 최대한 따시고, 그래서 벌도 최대한 잡아가지고 다 일단 넣어주세요. 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어떤 피해를 입힌지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살아있는 거를 따서 연구 지역에 가서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퇴치하는 분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는 연구팀입니다. 2003년 등검은 말벌의 국내 침입을 최초로 발견했던 최문보 박사. 여전히 말벌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데요. 말벌은 독침이 강하기 때문에
말벌이 절대 앉지 못하고 그리고 쏘기 힘든 그런 특수한 재질로 만든 그런 보호복입니다. 벌들이 앉지도 못하게 이렇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벌을 쫓아 전국을 누비는 연구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휴지. 화장지. 네? 화장지. 저 넣어놨어요. 자, 올라갑시다. 오케이. 남들에게는 그저 기피 대상인 말벌을 24시간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들은 과연 말벌 제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까만색이 많이 붙으니까 조심하라고. 이 까만 카메라에 많이 붙어요. 카메라예요? 카메라에 많이 붙어, 제일 많이 붙어 여기에. 물리면은 큰일 납니다. 연신 말벌의 습성을 강조하는데요. 사방으로 비상하는 말벌에도 아랑곳 않고 익숙한 솜씨로 입구부터 틀어막는 작업장. 조심해 형님. 역시나 만만한 제작진과 카메라를 향해 특달같이 달려드는 말벌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말벌들의 공격에 카메라가 잠시 얼어붙은 사이 살금살금 톱질을 하며 잔가지 정리까지 평온하게 끝낸 연구팀. 에이야, 충현하라. 준비해온 케이지 안에 안전하게 모셨건만 녀석들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중짜, 지금 시기에는. 중짜? 네, 중짜. 그래도 마리수로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행여 낙오되는 녀석이 없도록 모조리 데려가야 한다는군요. 실험의 결과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원형 그대로 모든 벌을 다 잡아서 실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위로 벌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데려가려는 연구팀과 요리조리 피하는 말벌들 사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위에서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위에서 흔드는 게 체력 소모도 그렇고. 오케이. 이제 내려와. 지상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연구팀. 자칫 바스켓 주변을 배회하던 성난 말벌들이 아래쪽 작업자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벌집 개체수도 많고 실험하기 딱 좋아. 무사히 채집을 마치고 서둘러 케이지를 차로 옮겨 싣는데요. 헌데 짐칸 대신 당당히 뒷좌석에 탑승하는 등검은 말벌. 아니 이건 너무 호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말벌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46도, 47도 이상이 올라가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상점 대접하듯이 뒷좌석에서 에어컨을 틀고 그래서 옮겨가야 얘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벌들이 에어컨 바람 쐬는 사이 흡사 사우나에 다녀온 듯한 연구팀. 아니 얼굴이 빨가세요 지금. 안에 열이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네. 이게 잠자리채로 이렇게 휘두르면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체력이 쭉 빠지거든요. 이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처럼 밖에 벌이 많은 그런 둥지 뜰 때는 이거 한다고 힘이 다 빠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굴 빨갛습니다. 다 젖었네요. 네, 완전히 다 젖었어. 축축해졌네. 이거를 하루에 최소 5번은 젖었다 말랐다 해야 됩니다. 귀하신 몸, 말벌들 지칠세라 황급히 본부로 돌아온 말벌 연구팀. 오로지 말벌만을 연구하기 위해 인적 없는 산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벌집 좀 옮깁시다. 25m짜리 철망 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벌집을 두고 여기서 먹이를 주면서 실제로 얘들이 어떻게 사냥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네. 막 요 주변에 전부 벌이래 가지고 벌이 많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셔온 말벌들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게 되는데요. 주스네 주스. 그야말로 애지중지. 오리지널 등으로 오리지널. 데미 있기 전에 지금 세팅하고. 달달한 주스도 모자라 몸보신 하라며 손수 메뚜기까지 잡아준다는 연구팀의 막내 제희 씨. 통통한 메뚜기들을 보통 잡고 뭐 잠자리나 이런 거 잡아줘도 잘 먹고요. 말벌들의 입맛까지 꿰뚫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망이 같은 거는 고충망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잡아버려요. 잠깐 사이에도 푸짐하게 한상 차려냈군요. 이튿날 벌들의 움직임이 다소 안정되고 나면 좁은 케이지를 벗어나 하우스 안을 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조심스레 벌집을 꺼내들고 구조물의 꼭대기층으로 옮겨줍니다. 원래 나무 위에 지었던 집처럼 그 모양 그대로 벌집을 이식해주는 과정이랍니다. 이거 여기 이걸 이렇게 막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 낯선 곳이지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마치자마자 물밀듯 집을 박차고 나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얘들이 공격하러 나오는 겁니다. 집 지키려고. 햇볕이 이쪽에 있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다 붙어요. 붙었다가 여기서 이제 행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먹이 사냥하러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말벌이 날아봤자 연구팀 손바닥 아닌가 봅니다. 예상대로 이내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말벌들의 입맛을 제대로 짚은 모양입니다. 한편 컨테이너 실험실 안에서도 무언가 작업이 한창인데요. 케이지에 가둬놓은 말벌을 냉장고에 넣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그를 부착을 하면 막 움직여가지고 부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갑게 쿨링을 하면 기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절한 상태일 때 저걸 붙이면 좀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기절한 말벌을 꺼낸 뒤 움직이지 않도록 옷핀으로 살짝 포박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말벌 등에 부착을 시켜서 날려보내면 애들이 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방방 곳곳에 설치해 놓은 그런 안테나랑 그 센서들이 이 태그를 부착하고 날아다니는 말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무리에 섞여 군집 생활을 하는 사회성 곤충인 벌들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등검말벌은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래종이고 장수말벌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침입한, 그러니까 미국의 침입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 외래종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말벌을 이제 설치를 해서 미국 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이제 태그, 위성 태그를 달아가지고 위성에서 이제 얘들의 행동 반경이라든지 그 두 종을 지금 가장 포커싱에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말벌 캠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수? 장수 들어왔어요. 어디? 예천. 예천? 네. 장수 맞아요? 맞아. 요 뜨네. 요 맞네. 드디어 오늘 첫 개시네. 이게 나무 뿌리가 그래도 개체수 엄청 많네. 그러니까. 실험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지금은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 팀들이 얼마나 그 마음 졸여가지고. 올해 뭐 지금 장수 안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빠고 날 뻔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들어왔으니까 올해 유독 장수말벌집이 거의 발견이 잘 안 되네요. 7월 말 정도 되면은 장수말벌에 쏘여서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마 사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가서 따는데 지금 저희는 빨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한 건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첫 장수 말벌이 요청이 들어왔네요. 이 더 큰 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를 철망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일반 망은 장수 말벌이 씹어서 다 뚫어요. 아, 천으로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수 요 철망을 만들어 가지고 세기 때문에 이게 스테인레스죠. 네, 스트레스. 그래서 벌이 절대로 뚫지를 못해요. 가장 큰 벌이고 또 독도 강하고 공격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만반의 채비를 마치고 제보를 받은 경북 예천으로 향한 말벌 연구팀. 설마 이 산속에서 말벌을 찾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다거든, 여기에. 예. 여기 있다니까. 제보하신 분이 두 방 쏘여가지고 병원 가셨거든. 근데 여기까지 올 형편이 안 되니까 대충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벌을 찾으러 가서 옷 안 입고 가서 쏘인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덥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입고 가서 찾는 게 낫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산행을 시작하는 연구팀. 저희가 온 길로만 따라오세요.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진흙 때문에 자꾸만 발이 미끄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묵묵히 산행을 이어간 연구팀. 그렇게 40여 분이나 걷고 또 걸었건만 장수 말벌은커녕 꿀벌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옷 입고 산을 그냥 타도 힘든데. 힘들어요? 아, 잠시만. 요도 지금 탈진이에요, 탈진. 혹시 가 그냥? 숲에서 헤맨 지 어느덧 1시간.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오냐고. 저기 가봐야 된다. 저쪽이 있다니. 이누나 지금 집에 안 맞아. 여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고 모두가 절망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마주한 올해 첫 장수 말벌 집입니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말벌이자 곤충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조심해요. 입구부터 봉이 납니다. 안에 있는 벌들이 진동을 주면 자기 집을 공격하는 줄 알고 위로 다 공격하러 나옵니다. 공격성 강한 녀석들의 습성을 이용해 채집통으로 몰아놓고 나면 잡아. 흩어진 나머지 녀석들은 포충망으로 일일이 모아줍니다. 너. 날아다니는 벌이 많으면은 장수 말벌은 옷에 붙으면 조여요. 게다가 여러 번 독침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나무 뿌리 옆에 있어서 나무 뿌리를 좀 잘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 높아요.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등거문 말벌과 달리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 말벌의 경우 온전한 형태로 캐내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작업을 끝내는 연구팀. 빨리 내려가요. 지금 막 앞에 습도 차고 안 보입니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이어진 작업에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다 왔다. 탈출하듯 보호복부터 벗어던지는데요. 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완전히 방전돼 버린 팀원들. 그런데 아이고 작아. 별로 안 많네. 그러니까 이 첫 장수도 이래가 되는데 이게 진짜 한 100여 마리 되겠죠. 그만큼 되겠어요.
일단 뭐 실험이 급하니까 이거라도 일단 들고 갑시다. 예, 일단 들고 와서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결과가 조금은 아쉽지만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구팀. 오늘 힘들게 일했는데 맥주 한잔 해야지. 고생했습니다. 아, 빠질 살도 없는데 살 더 빠지겠네. 고생했습니다. 아, 좋다. 거기서 올라가는 길에 체력이 다 빠지더라고요. 의욕 부려서 될 일이 아닌 거라. 몸에 한계치가 오면 바로 빠져야 돼.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연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 때문에 살짝 가는 거니까.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면 안 돼. 5월 이러면 5월부터고 늦으면 6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되네요. 네네. 10월 끝나고 우리가 겨울철에 하는 실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겨울철 실험을 할 때 다시 12월 정도에 여기 또 거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죠. 말벌이 그리고 주말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럼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예. 휴식의 시간도 잠시. 낮 동안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넘버링 된 애들은 이제 번호에 맞게 나오는 시간, 들어간 시간, 그리고 입에 무엇을 물고 왔는가 그런 거를 다 구분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세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3시간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2배속이나 3배속 정도를 빠르게 돌리면서 이제 마킹을 했던, 넘버를 했던 애들이 나오면 딱 멈춰가지고 세밀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봐야 되나?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말벌이 위험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연구를 한다. 우리 집 딸아이가 아빠가 이런 일을 한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서도 저한테 말벌 표본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뭔가 가족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캠프로 출근한 연구팀. 개미 봐. 개미 있는. 자, 장수 체크해 보시죠. 다 죽었다, 장수.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 아, 미치겠네. 잠깐 들어보세요. 오 마이 갓. 밤새 개미들이 축제를 벌인 모양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도 거의 죽었고 장수 한 마리 살았어, 한 마리. 다 죽었네. 인생이 그렇듯 실험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여왕벌 죽어버렸지. 여왕벌 죽였네. 우리 컨테이너 밑에 개미집이 있네. 고생을 했잖아요. 아씨. 이거는 뭐 말벌이 곤충 생태계에서 가장 최강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개미가 제일 강하거든요. 거의 실험을 진행을 못하죠 지금. 다시 따야죠 처음부터. 며칠 후 장수 맞네. 또다시 장수말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오늘은 여기 과수원에서 장수말벌집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채집하러 왔습니다. 구멍부터 막을게요. 일단 벌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전부 다. 너무 많아. 교수님 빼요. 그 조심하십시오. 저 벌집 안 상하게 또 살살해야 돼요. 부서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모두 벼르고 온 것 같은데요. 부디 온전한 형태의 벌집을 손에 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카메라. 그리고 마침내 공개되는 장수 말벌들의 은밀한 지하 세계.
자, 잘 끓여냅시다. 오, 완벽. 오, 와우. 행여 부서질세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심스레 채진망에 옮겨 담는 연구팀. 온전하게 딴 말벌집. 실험이 잘 되겠는데요. 벌들을 위해 사과즙까지 미리 챙겨왔답니다. 우리가 실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샘플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이 벌집 채취하는데 노력을 해준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고맙고 좀 미안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건 이게 죽은 거는 바로 폐기하지 않고 저희들 다 표본하려고 이제 알코올에다가 다